반갑습니다. 탈러스 역학의 탈러스입니다. 2024년도 대비 2024년도가 아니라 2025년도죠. 2025년도 대비 2024년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는 항상 그랬듯이 오리엔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탈러스 역학, 역모와 역포자를 위한 강의입니다. 역학을 모르시는 분이나 역학을 포기하신 분들을 위한 아주 쉬운 운동 역학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강의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탈러스 역학은 어떤 강의냐? 탈러스 역학은 이런 강의입니다. 여기 보시면 양푼이 김치찌개 있죠? 양푼이 김치찌개다. 이거 보시면 여러분 기분 어떤 기분이 드세요? 어떤 느낌입니까? 이 음식점을 보면. 그렇죠. 김치찌개만 파는 음식점입니다. 남은 인생 오직 김치찌개만을 팔겠다고 합니다. 탈러스 역학 또한 남은 인생 오직 운동 역학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강의는 하지 않을 겁니다. 오로지 운동 역학에 올인해서 운동 역학 10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시험이 있었어요. 벌써 한 2달 정도, 1달 정도 지났네요. 근데 지난 시험의 문제를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제가 가르쳐 준 게 싹 다 나왔거든요. 그런데 탈러스 역학을 수강한 수강생들은 제 강의가 효과가 없었다. 제 강의를 듣고 아무런 효과가 없었고 제가 가르쳐 준 게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기 음식점을 또 가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점이에요. 저희 가서 또 김치찌개에 소주를 한잔 합니다. 아주 답답하더라고요. 오직 탈러스 역학은 역학이 올인하는 강의인데 제 강의가 역학 그 문제를 푸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역학은 무조건 10점입니다. 무조건 10점 맞으려고 하는 건데 역학을 무조건 10점 맞기 위해서 탈러스 역학을 수강하는 건데 이게 효과가 없었다? 참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물론 조금 있다가 제가 작년 기출문제죠. 기출문제 풀이를 할 겁니다. 그때 과연 탈러스 역학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없었느냐?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탈러스 역학을 수강하고 나면 10점이 기본이다. 그 다음 이거 좀 하자. 반드시 공부를 하자. 제 강의를 들었다고 해서 역학 10점 맞는 게 아닙니다. 이게 들어와야 돼요. 반드시 공부를 해야 돼요. 특히 과제. 제 강의 중에 과제를 쭉 내줍니다. 1주차까지, 2주차까지, 3주차까지 이렇게 과제를 내주면 그거 하란 말이에요. 그거 하셔서 자기 것으로 만드셔야죠. 그래야 역학 공부를 한 거예요. 탈러스 역학 수강만, 강의만 수강했다고 저만큼 여러분들이 역학을 하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다. 저는요, 여러분들의 역학 실력보다 10배 이상, 아니 100배, 1000배 이상 실력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만큼의 역학 실력을 가지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라고 공부해야죠, 역학을. 여러분 농구 좋아하십니까? 여러분과 르브론 제임스의 농구 실력 격차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 이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여러분들과 저의 역학 실력이 얼마만큼 떨어졌을까? 여러분과 르브론 제임스의 차이만큼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탈러스 역학을 수강만 해서는 절대 여러분들이 역학 실력이 좋아질 수가 없다. 반드시 공부를 하자. 부탁드립니다. 공부를 꼭 합시다.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탈러스 역학을 수강하면 6년간의 경험치를 획득하는 겁니다. 제가 2018년도에 노량진에 처음 왔습니다. 저를 노량진으로 올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신 H학원 관계자분들에게 상당히 감사의 마음을 이 자리를 빌어 표합니다. 제가 역학 강의 할 데가 없었어요. 제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는 교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저 진짜 이거 내 인생 모든 걸 갈아 넣었는데 이거에 되지 못했어요. 이게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교수가 되면 최대 장점이 뭐냐고 나한테 물어보면
교수가 된 사람들을 나는 주변에서 보잖아요. 제가 뭐뭐 대학교의 교수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직업이 몇 개냐? 10개가 넘는 것 같은데요. 나는 내 직업을 설명하는데 1시간 이상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요, 노량진에서 강의도 하고요. 제가 테이핑도 붙이고요. 제가 사실은 펀드도 좀 하고요. 주식도 좀 하고요. 뭐 별의별 얘기 다 해야 돼. 운동재활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대학교에서 시간 강사도 하고요. 뭐 이게 다 얘기해야 되잖아. 이게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딱 교수가 됐으면 노량진에서 안 오겠네. 나는 오로지 대학교 강의에만 오롯이 집중할 수 있겠네. 그런데 교사가 돼도 이거 비슷합니다. 생활을 누리는군요. 그래서 제가 참 강의할 곳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우연찮게 H학원에서 저를 2018년도에 노량진으로 이끌어 주셨죠. 그래서 그때 2018년부터 계속 역학 강의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저는 역학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나 행복해요. 수강생이 있던 없던 행복한데 사실은 2022년도에 수강생이 좀 많았어요. 신나더라고요. 굉장히 기뻤죠. 그런데 작년에 수강생이 이렇게 됐죠. 3분의 1 토막. 아유, 반 토막도 아니야. 3분의 1 토막. 사실은 수강생이 거의 없었습니다. 시험 본 사람이 한 3, 40명 될까 말까 할 정도로 수강생이 완전 쪼그라들었어요. 그렇게 수강생이 쪼그라들었는데 그 소수의 인원을 데리고 공부를 했는데도 탈러스 역학 들었는데 효과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올해는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018년도에 H학원을 통해서 저는 총 6년째 노량진에서 강의를 해왔고 올해는 7년차가 될 겁니다. 지난 6년간의 경험치들이 저에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역학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느냐 그 길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공부를 통해서요. 자, 이제 강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좌는 처음에 체육수학이 나옵니다. 체육수학은 아주 예전에 촬영해 두었어요. 이것도 한번 리뉴얼 한번 해야 되는데 체육수학에서는 운동역학에 필요한 사칙 연산 그 다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루트가 뭐야? 이거 처음 본 사람들 있어요. 그죠? G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어. 이거 마이너스는 뭐고 G는 뭐야? F는 MA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런 거는 뭐야? 이런 거 처음 보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강의가 체육수학입니다. 그 다음에 체육수학과 수강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초 심화 강의를 수강하시면 됩니다. 12월 말부터 시작해서 내년 1월, 2월까지 총 8주, 9주 동안 운동역학 기초를 다져볼 겁니다. 기초를 다져서 좀 더 심도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게 있고요. 그래서 요거 먼저 듣고 요거 나는 덧셈 뺄셈이 잘 안 돼. 그럼 무조건 이거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들으세요. 두 번째로. 그게 잘 되고 난다. 이거 들었어. 2월 말이야. 3월 초가 시작되네. 그래서 역학의 기본기는 충실히 쌓였어. 그런데 나는 이상하게 계산 문제만 나오면 자신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뭘 만들었느냐? 기초 계산 풀이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줄여서 기계반이에요. 계산 문제는 기계처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연습을 이 과정에서 합니다. 이걸 3번째로 수강하시면 참 좋아요. 물론 계산에 자신이 있으신 분은 요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요게 한 100문제에서 120문제 정도까지 풀어낼 겁니다. 그게 잘 되고 나면 이제 기출문제 풀이반을 하는데 요거는 4월달, 5월달에 합니다. 저 기출문제 풀이반에는 스포츠 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문제를 다 포함할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분석할 겁니다. 시험은
항상 반복됩니다. 누차 얘기합니다. 항상 반복되는데 나는 왜 매번 시험에서 떨어지느냐, 기출문제 공부를 했다고는 하지만 기출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하지도 못했고 분석하지도 못했고 그냥 답만 외웠을 확률이 높습니다. 답만 외우면 절대 그 다음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획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월, 5월 달에는 기출문제 풀이반에서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분석해 보자. 그게 끝나고 나면 문제 풀이반을 할 겁니다. 문제 풀이반은 보통 8월 말에서 조금 늦으면 9월부터 11월 초, 10월 말 이때까지 합니다. 문제 풀이반이 시작되면 곧 시험이 다가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모든 문제라 그랬어요. 우리의 멘탈을 흔드는 모의고사들이 있습니다. 아, 나 열심히 공부한 것 같아. 근데 모의고사 문제를 보니까 하나도 못 풀겠어. 여러분의 실력이 없어서 모의고사를 못 풀 수도 있는데 최소한 탈러스 역학을 이렇게 체육 수학부터 기출문제 풀이반까지 수강한 학생들이라면 문제 풀이반, 특히 이 모의고사 문제는 완벽하게 풀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모의고사에 여기에 오류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탈러스 역학 카페에 가보시면 작년도에 모의고사 문제에서 얼마나 많은 오류들이 있었는지 전부 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도 풀어줍니다. 왜냐? 오류가 있어서. 제가 무슨 남의 문제를 뺏겼다가 자꾸 저작권 얘기하는데 여러분 저작권을 침해한 것 같다 그러면 저한테 협박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어. 그냥 법대로 하시면 돼. 저는 법대로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저 역시 저의 저작권이 침범된 것 같다 그러면 언제든지 법대로 합니다. 남은 협박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데 법이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그죠? 제가 만약에 저작권에 문제가 있다, 누구 걸 뺏겼다 한다 그러면 이 법대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수강생들이 탈러스 역학 카페에 저한테 모의고사에 오류가 있냐 없냐를 물어봤는데 그걸 가지고 협박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해결해 준 적이 2-3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카페에 와가지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다 얘기하세요. 그러면 되고. 자, 이제 파이널 체크라는 마지막 강좌를 합니다. 파이널 체크도 수강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특히 저는 이번 파이널 체크에서 짚어줬던 개념들이 시험에 나왔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총 정리하는 강좌. 이렇게 쭉 1년 동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용시험 1차의 문제 배점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대충 되죠. 저도 사실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서 시험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쪽 분야에 별 관심도 없고 측정 통계도 잘 모르겠고 모른다면 별 관심이 없어요. 운동생리학도 별 관심이 없어. 난 오로지 역학만 강의하니까 오로지 역학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역학이 보통 2015년, 16년도부터 항상 10점은 냈었어요. 배점을 항상 10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제가 2018년도에 들어왔는데 2018년도부터 18, 19, 20, 21, 22년도까지는 23년도까지죠. 23년도까지는 역학 10점을 냈었습니다. 진짜. 그런데 작년 문제 역학 10점을 안 낸 거야. 와, 이것도 안 그래도 이거 굉장히 힘든 탈러스 역학인데 10점 나와도 수강생이 생길까 말까 한데 그걸 갖다가 10점을 안 내고 이번에 9점밖에 안 냈습니다. 이거 진짜 밥그릇을 그냥 깨버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가슴이 아프죠. 운동생리학, 역학 이 둘을 합쳐가지고 20점 내는 건 확실해요. 어떤 한 해에는 운동생리학이 8점, 9점밖에 안 나오면 역학이 10점, 11점, 12점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생리학이 11점 나왔고 역학은 9점 나온 것 같습니다. 역학은 1점이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은 9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쭉 있는데 역학에서
점수는 웬만하면 마이너스 1점도 아깝고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10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험 어떤 책으로 하느냐? 역학책들이 시중에 쭉 많이 나와 있어요. 쭉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류들이 있는 책들이 좀 있어요. 오류들이 있는 책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오류가 있는 책들이. 그래서 저는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로 강의를 하고 싶었으나 오류들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개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들 중에 요건 맞고 요건 필요하다는 것들을 편집해 가지고 제 책으로 합니다. 탈러스 운동 역학. 요거는 1판이고요. 요건 2판입니다. 2판에는 오류도 조금 더 잡아냈고 오타도 더 잡아냈고 그림도 좀 더 정교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요 책으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 책에는 그 기출문제를 제가 다 담아놨어요. 97년도부터 24년도까지 이렇게 기출문제 싹 다 담아놨으니까 요 책을 사서 기초 강의, 기초 심화 강의도 쓰고 기출 강의에서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탈러스 역학은 강의만 수강하면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 진짜 중요한 내용은 어디에 있다? 카페로 오셔야 된다. 카페에 와서 질문하시고요. 질문하시고 여기 오시면은 스터디룸에서 제가 어떤 문제 풀어보세요 이런 것도 올립니다. 그 다음 기출 문제도 있고 기출 문제 풀이도 하고 그 다음 모의고사 풀이방 모의고사 문제 뭐가 문제였고 있는 것들 전부 다 올려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 풀이면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카페에 가입하셔가지고 필독 등업 관련 공지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수강 신청하고 일주일 이내에 무조건 등업 신청하세요. 일주일이 지나가면 등업도 하지 말고 등업 신청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강의 환불하시면 됩니다. 환불하고 탈러스 역학을 수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습니다. 수강생이 없으니까 좀 재미가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수강생이 많이 늘어날까를 고민해 왔어요. 작년 1년 동안 정말 수강생들을 이렇게 하면 수강생이 늘어날까 안 늘어날까 막 이렇게 고민했는데 하나도 안 늘어났고 오히려 3분의 1 토막 나는 바람에 이거 강의 할 맛도 안 나고 재미도 없고 하기도 싫고 오늘 강의 촬영 날이지만 사실은 직강은 없습니다. 탈러스 역학은 직강을 하지 않아요. 왜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탈러스 역학은 직강을 왜 안 할까요? 학원에 뭐 몇몇 수강생들 물어본다 하더라고요. 근데 뭐 학원에서는 대답을 못 해주겠죠. 제가 얘기를 해드립니다. 왜냐? 수강생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직강한다고 모여라 그래도 없을 거야. 그러니까 직강은 안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인강만 합니다. 좀 슬프죠? 도대체 노량진에 온 지 6년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인기가 없는지 나도 모르겠어. 나는 나름대로 강의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줄 아는데 근데 시장의 평가는 탈러스 역학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시장의 섭리에 맞게 됩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시장에서 인기가 없구나. 그래서 좀 슬프긴 한데 그래서 어쨌든 직강은 못한다. 직강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직강을 하지 않고 하여튼 일주일 안에 등업을 못하면 등업 절대 안 되고 절대 안 해줍니다. 몰랐다. 모르는 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알아야지. 왜 탈러스 역학을 수강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먼저 들어야지. 왜 안 듣고 수강합니까?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수강하다가 환불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수강합니다. 이거 안 돼. 이거 절대 등업 안 돼요. 뭐 환불하고 재수강하다가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내 카페는 못 들어와요. 아시겠어요? 학원에다가 떼쓰고 하지 마세요. 학원에서도 나름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이야.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이 카페에 지금 몇 명이 들어와 있냐 하면 943명이 있습니다. 여기 학원 관계자들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저는 조교도 없습니다. 오로지 저 혼자서 다 하고요.
이 카페 또한 등업도 제가 일일이 다 합니다. 수강생 한 명 한 명 전부 다 신원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등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카페에 와서 쓸데없는 짓을 할 사람이 있다면 목숨 걸고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 진짜 잘못해가지고 저랑 같이 법 문제로 이렇게 한번 법정 왔다 갔다 하면 내 인생도 날아가지만 여러분 인생도 날아가요. 하여튼 제발 제 카페에 와서 이상한 짓 하지 말 것. 그 다음에 뭐 다른 뭐 이렇게 그 수업을 듣다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도 하지 말 것. 나는 수강생 없어도 된다. 내가 좋아하는 역학 강의만 할 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 너는 왜 하냐? 나는 오리엔테이션을 왜 하냐면 내 강의 듣지 말라고. 작년에는 오리엔테이션 왜 했냐? 내 강의를 들으라고. 근데 올해는 오리엔테이션 왜 하냐? 난 미쳐 날뛰거든 지금. 열이 바짝 나거든. 독이 완전히 올라왔거든. 웬만하면 내 강의 듣지 마. 내 강의 듣지 말고 그냥 시험장에 가. 그게 이번 올해의 컨셉입니다. 완전 미쳤죠. 한번 미친 척 해보려고 그래요. 3분의 1 토막 났는데 뭐가 두렵겠냐 이거지. 그래서 반드시 일주일 이내에 등업하시고, 그럼 지금 보시면 여기 카페 회원이 943명이에요. 내 강의를 수강한 사람이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많을까? 인원 정리를 안 해서 그래요. 총 6년간의 그 회원이 940명 정도 돼요. 1년에 한 150명 정도 수강하는데 작년에는 3분의 1 토막 났으니까 그나마 한 5, 60명밖에 안 돼. 비통하지. 그렇지 뭐 해야지 어떡하겠어. 자, 올해 12월 말에 저 인원 싹 다 정리할 겁니다. 정리하고 12월 30일까지 정리를 하고 31일부터 등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등업을 할 거니까 등업 신청하세요. 그러면 제가 다 등업을 하고 소수의 인원만 데리고 올 연말에, 아니 내년 연말에 2024년도 11월 달에 전쟁터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드가 데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에드가 데일이 어떤 학문을 공부할 때, 연구할 때 공부를 한다 이거지. 공부를 할 때 읽기만 하면 10%만 머리에 남아요. 탈러스 역학 책을 샀어. 강의를 안 듣고 그냥 책만 봤어. 10% 남을 거예요. 그런데 제 강의를 수강할 겁니다. 수강하면 보고 듣겠죠? 그럼 50%가 남을 거고, 제가 직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인강을 통해서 저를 만날 거예요. 그러면 인강을 통해서라도 웃고 떠들고 욕도 하고 같이 공부하자지. 같이 호흡하자. 내가 뭘 물어보면 같이 대답하세요. 그럼 말까지 합니다. 70% 남고, 그 다음 더 중요한 거,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행동 어떻게 할 건데? 내가 과제를 내줄 거야. 과제 하시라고. 과제를 해서 과제 제출방에 올려도 되지만 나 올리는 것까지는 도저히 못하겠다 하면 반드시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이 과제를 다 적어서 저장해 두세요. 아이패드로 하던 뭐 종이로 하던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행동해야 여러분 머릿속에 90%가 남을 것입니다. 올해의 기출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거 하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 내가 올해의 기출문제를 시험 딱 끝나자마자 수강생들이 좀 많지도 않은 수강생들, 제 수강생들의 요즘에 지난주까지 분석을 다 해보니까 수강생들 80%가 이 80%가 누구냐? 이 학부생이에요. 85%까지도 돼요. 내가 학부생인지 어떻게 아냐고? 내 강의를 수강하는 사람이 19살, 21살 이래. 만 나이잖아요. 21살에서 19살에서 21살이야. 그럼 어떻게 임용 시험 봐? 시험 볼 수가 없다니까. 19에서 21살 사이에 들어오는 수강생이 75% 가까이 됩니다. 75%. 남은 10%는 나이는 좀 있지만 뭐 남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군대 갔다 와서 나이가 좀 찬 친구들 25, 6 이렇게 되고, 나머지 10%는 이제 30대 넘어가요. 그 수강생들만 시험을 봤는데, 그 수강생들 중에서 상당수가 그냥 저한테 악플은 아니죠. 그건 악플은 아니고, 탈러스 역학의 무용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내가 그래도, 이게
대학교를 가지를 못해서 그렇지 실력으로 볼 때는 갈 수 있는 거거든. 난 그렇게 생각했거든. 그런데 효과가 없었다 그랬으니 참 속이 상했고, 올해 기출문제 이거 딱 풀이하고 진짜 효과 있었냐 없었냐 물어보려고 해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이거 안 했냐 하면, 아유, 제가 노량진에서만 강의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11월 달, 12월 달 굉장히 성수기거든요. 운동 재활의 성수기라서 저 재활 트레이너거든요. 그래서 강의가 너무 많아서 노량진 오질 못해서 촬영을 못했습니다. 자, 올해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출문제 봤을 때 제 느낌 어땠냐면, 올해 겁나 쉽네. 아, 진짜 이거 갑자기 진짜 올해 너무 쉬웠어. 너무 쉬워가지고 말로 표현을 못하겠더라고. 9점 나왔어. 근데 10점이 나와야 되는데 9점밖에 안 나왔다고, 역학이. 그런데 그 9점 중에서도 한 개 정도만 어렵고 나머지 8점은 이거 진짜 이거 얘기하고 싶은데 이거 진짜 이런 거 하면 안 되니까 내가 진짜 쉬웠어. 너무너무 쉬웠다고. 내가 역학을 강의한 6년 이래에 가장 쉬운 문제들이 나왔어. 그런데 올해 시험 문제가 어려웠다고 전부 다 침울한 바람에 내가 아무 말도 못했어, 카페에서. 근데 올해 문제는 진짜 쉬웠어. 너무너무 쉬웠다고. 올해에는 진짜 역학이 9점 나왔는데 9점 중에 8점 못 받았으면 이거 바보가 되는 그런 수준의 문제들이 나왔다고요. 봅시다. 볼 것도 없어. 주어진 시간 동안 이동한 기억을 측정하여 계산하면 움직임의 속력을, 뭐를 측정하면 속력이 나오나? 시간 측정해야 되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아니야. 그 거리가 답이야. 이게 문제야? 1점. 이번 출제위원은 마음이 너무 좋아. 그냥 수강생들 어떻게 하면 점수를 잘 줄까 고민을 했던 것 같아. 너무 쉬운 문제. 이거 틀렸다? 빨리 그만둬라. 빨리 임용시험 그만둬야 된다. 전환길 선생님 그러더라고. 야, 인마 빨리 그만둬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못한다고? 그럼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이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난이도가 있었다 그러면 이게 한 중상 정도 되는 난이도예요. 자, 오른손에 가속도의 주기, 주기 시작과 끝 시점을 여기에서 측정해봐라, 표시해봐라. 이게 좀 어려웠어요. 이거를 그냥 바로 여기서 체크해낼 수 있냐? IQ 한 150은 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바로 답을 3번과 7번으로 체크를 하려고 그러면 이거 엄청난 실력자 아니면 어렵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 이 문제는 틀릴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을까요? 제가. 자, 이게 뭘까요? 이게 탈러스 각의 과제였습니다. 속도 그래프를 참조하여 가속도 그래프를 작성하죠. 속도 그래프를 보고 가속도 그래프를 작성하라고 했어요. 이게 과제였다고요. 제가 급조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거 전부 다 카페에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봅시다. 이래서 수강생들이 어떻게 했느냐, 속도 그래프를 참조하여 가속도 그래프를 그려요. 이렇게 막 그리거든요. 이 수강생은 보세요. 가속도 그릴 수 있어야 함.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야. 이렇게 속도를 보고 가속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한다고 자기 손으로 써놨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여러분, 이 정도면 적중 아닙니까? 아니, 가속도 그래프 그리는 거를 그려보라고 과제로 냈으면 이 정도면 적중 아니냐고. 적중했지. 뭐 맞출지 안 맞출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자, 그리고 어떤 수강생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느냐. 6번은 다음 강에서 꼭 확인하라고. 이거 틀렸거든. 이거 틀렸거든. 요 손을 그어줘야 되는데 이거 틀렸거든. 이 답이 이렇게거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여기 기출 1, 2월 강의했어요. 1, 2월 때에 내가 뭘 했냐 하면, 자, 요거는 이제 가속도 운동이에요. 앞에는 등가속도 운동이었는데 요건 가속도 운동이에요.
이거를 보고 이 속도 그래프를 보고 가속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 만약 그런 시험 문제 나온다면 상당히 난이도가 너무 어려울 것이다. 이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요걸 만약에 그리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요게 속도 그래프야. 아래 방향으로 볼록하고 위로 볼록하네. 근데 가속도는 뭐냐? 속도 그래프의 접선, 이 접선이다. 접하는 선. 그것이 뭐다? 가속도야. 가속도는 뭐냐? 속도의 변화량이거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접선이 이렇게 됐어. 기울기가 0이 됐어. 기울기가 0이 되는 이 시점, 기울기가 이렇게 없는 0이 되는 속도, 기울기가 0이 되는 때가 언제나 가속도가 0이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찾아내면 된다. 근데 이 문제가 마침 객관식으로 나왔었어요. 기출문제인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2초보다 살짝 앞에서 가속도는 0을 지나야 되고, 그 다음에 약 한 4초 정도에서 가속도는 0을 지나야 되고, 그다음에 8초 정도에서 가속도는 0을 지나야 된다. 0.2초 앞, 0.4초에서 가속도 0, 0.8초에서 가속도 0이 되는 그래프를 여기서 골라봐라. 쭉 봤더니 여기 볼까? 0.2 아니네. 0.4 0을 지나야 되는데 아니네. 0.8 0을 지나야 되는데 아니네. 이거 아님. 이것도 0을 못 지났네. 아님. 이것도 0이어야 되는데 0이 아니네. 이것도 아님. 자, 4번을 볼까? 쭉 봤더니 0.2 앞에 여기서 0이 됐네. 0.4에서도 0이 됐네. 0.8에서도 0이 됐네. 그럼 다 몇 번? 4번. 이렇게 해서 속도를 참조해서 뭘 그릴 수 있다? 가속도 그래프를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는 그냥 유추가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뭘 알아야 돼? 속도 그래프를 보고 가속도를 그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다소 어려웠다는 거지. 왜냐? 이거 동작을 보고 속도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 되는데 속도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가속도를 여기서 눈으로 빡 찾아내기가 만만치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하면, 자, 여기 가속도예요. 그럼 가속도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속도도 이와 비슷한 유사한 형태의, 특히 이 운동은 뭐죠? 진자의 운동이잖아. 진폭이 이게 진자의 운동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속도가 올랐다 줄었다 반대로 갔다 할 거라고. 그래서 전후 방향의 속도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이 정규 파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자, 이 시점에서부터 요거 끝날 때까지의, 즉 속도의 시작과 끝을 먼저 알아야 되겠네. 자, 이 부분이 제일 끝부분이니까 제일 끝부분에서 함부를 그르면 어떻게? 속도의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방향이네. 그 다음에 팔이 어떻게? 뒤로 가니까 이번에는 마이너스 방향이 되겠네. 함부를 걸을 때는 플러스, 나머지 함부를 걸을 때는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네. 이게 주기의 시작과 끝이네. 이게 시작이고 이게 끝이네. 여기서 시작이고 이게 끝이네. 요런 식으로 볼록 오목 요런 식으로 나오겠네. 그래프를 그린다면 요 형태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딱 구해보면 아하, 전후 방향의 속도 그래프는 요렇게 나와야 돼. 요렇게. 자, 이번 시험에서 2번, 6번을 한 수강생들이 많습니다. 2번, 6번. 2번, 6번을 하신 분들은 안타깝습니다. 왜 안타깝냐? 모두 알고는 있었어. 그런데 그것은 2번, 6번은 뭐라고? 속도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거예요. 2가 시작, 6번이 끝. 그래서 요거 전후 방향의 속도 그래프를 대충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린 뭘 할 것이냐? 요 전후 방향의 속도를 가지고 가속도를 유추한다. 자, 아까와 똑같이 한다. 여기 요 구간은 어떻게 돼? 무조건 어디? 0을 지나야 된다.
요 구간도 어떻게 무조건 어떻게 0을 지나야 된다. 저게 무조건 0을 지나야 돼. 그 다음에 여기 처음 시작했는 지점 이쪽에 가속도가 있었을까 없을까? 가속도가 0이 아닙니다. 왜? 뭐라 접선이라 그랬죠. 이 접선이 존재하잖아 이렇게. 그죠? 접선 존재하니까 가속도가 요쯤 있었겠네. 요쯤 있다가 여기 가면 어떻게 0으로 간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겠네. 그죠? 그러다가 가속도가 어떻게 아래 방향으로 점점 커지다가 점점 더 커지다가 다시 여기 0을 지나고 그 다음에 이 끝부분에 가속도가 또 존재하네. 어떻게? 크게 존재하네. 그럼 요런 식으로 되겠네. 뭐 요런 식으로 볼록하게 요렇게 나오겠네. 유추되는 게. 그죠? 그러면 답이 몇 번이야? 이거랑 비슷하게 생긴 애. 이거 찾아봐. 여기서 같은 애가 요거밖에 더 있냐고. 3에서 7번. 요렇게. 3에서 7번. 요거밖에 없다고. 그래서 저 3번, 7번이 되는 겁니다. 속도를 바탕으로 뭘 유추한다? 가속도를 유추한다. 아시겠어요? 속도를 바탕으로 가속도 그래프를 그린다. 속도 그래프에서 접선, 이 접선을 그어보면, 자,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조금 밑으로 볼록해야 되나? 여기서 여기 0 지나고 여기 0 지나고 이렇게 밑으로 좀 볼록하게 이렇게 왜 이런 식으로 나오느냐? 이거 보자 이게. 접선을 했더니 점점점 기울기가 줄어들어서 여기 0 되고 0으로부터 어떻게? 반대, 음의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가 생기죠?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가 생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오는 거지. 이 부분이 이렇게 된다. 속도 그래프를 먼저 그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어려웠다. 이 문제가 어려웠어. 그러면 9점 중에 벌써 여기서 마이너스 1점 하나 했자. 9점 중에 9점이 나왔는데 아까 거리는 무조건 맞추는 거고 여기서 마이너스 1점이야. 이 문제에서 마이너스 1점이라고. 진짜 안타깝게도. 그 다음 문제들 한번 보자. 그 다음 문제부터는 틀릴 게 없었다. 이거 보는 순간 그냥 이거 보는 순간 이거 너무 쉬운데? 이거 너무 쉬운데? 이거 너무 쉽다고 생각했어. 이 문제잖아요. 그럼 이 문제에서 과연 탈러스 역학에서는 이런 걸 안 다루었느냐? 자, 무게중심. 무게중심은 자세에 따라 문체의 외부에 존재도 한다. 그죠? 인체를 구부리면 무게중심은 어떻게? 몸 밖에 존재한다. 팔을 들어 올리면 무게중심은 어떻게? 위에 존재하고. 팔을 내리면 무게중심이 내려가. 이거 했단 말이에요. 물체가 무게가 위에 있으면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가고 왼쪽에 무게가 더 실려면 왼쪽으로 이동하고 이거 다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시험 나왔었고 그 다음에 수직 항력의 증가와 감소. 위에서 물체를 눌러주면 수직 항력은 어떻게? 증가해. 이렇게. 위에서 잡아당기면 수직 항력은 감소한다고. 위에서 아래로 누르면 수직 항력은 증가, 들어 올리면 어떻게? 수직 항력은 감소. 누르면 증가, 들어 올리면, 당겨주면 감소한다. 이 개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서전트 점프할 때 이렇게 점프하게 되면 수직 항력이 줄었다가 점프하는 순간, 다리를 굽혔다가 펴는 순간 수직 항력은 증가한다. 이거 했었어. 그 다음에 플라이오메트릭 트레이닝도 한다. 자, 플라이오메트릭이 뭐냐? SSC 사이클, 스트레치, 늘어났다가 스트레치 쇼트닝, 스트레치 쇼트닝 사이클. 느렸다가 단축시키면, 느렸다가 수축시키면 근육의 탄성 에너지는 극대화돼서 순발력이 좋아진다. 그것도 했었다고. 그 다음에 각반작용의 법칙, 뉴턴의 법칙은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근데 그때 그 얘기 했어. 이거 파이널 체크에서도 했어. 자, 뉴턴의 법칙은 총 6개가 있는데 3개는 선운동이고 3개는 각운동이야. 3개는 선운동이고 3개는 각운동이라고. 회전 이런 게 나왔다. 돌아간다. 그런 게 나온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뉴턴의 선운동 법칙 적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내가 목에 피가 끓도록 얘기했어. 그렇기 때문에 각 운동과 선운동은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고도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저거 구분 못하면 탈러스 역학 수업을 안 들은 거고, 그 다음에 굉장히 독특한데 뭐가 시험에 많이 나올 것 같냐? 각반작용의 법칙이 많이 나올 것 같아. 이 얘기 진짜 많이 했어요. 각작용 반작용의 법칙인데 줄여서 각반작용의 법칙이라 하고, 각반작용의 법칙하고 맨날 헷갈려 하는 게 뭐다? 카운터 밸런스 이거 진짜 조심하자. 이거와 저거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의 중에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거 얘기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를 한번 쳐다보자. 자, 연수자료입니다. 작성 방법대로 순서대로 쓰시오. AC 중 이륙 시점에 무게중심이 지면 반력에서 가장 높은 거부터, 지면에서부터 가장 높은 거. 지면에서부터, 요거 그냥 지면에서부터, 바닥에 붙었다 보면 돼. 지면에서부터 무게중심이 가장 높은 거 누구야? 가장 높은 거 순서대로. 팔이 위에 있네. 얘가 제일 높네. 그럼 B. 그 다음 어디? 손의 위치 보세요. 허리춤에 있네. 그 다음 A. 그 다음 제일 낮은 거 뭐? C. 이걸 왜 틀려? 이거 틀리면 용서가 안 된다. 정말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저것도 틀렸잖아. 빨리 때려치워라. 빨리 그냥 역학은 때려치우고 다른 거 공부하는 게 빠를지도 모르겠다. 이거 보너스로 문제란 말이에요. 보너스 주기로 한 문제란 말이에요. 이걸 왜 틀리냐고. 내가 이거 안 다뤘습니까? 이거 안 다뤘을 것 같아? 다뤘다고. 이거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야. 나에서 미출친 기억에 해당하는 뉴턴의 운동법칙을 쓰시오. 운동법칙 나온다고 했어요. 내가 문제풀이반에서도 뉴턴의 운동법칙을 물어보는 문제도 했고, 그죠? 그것도 했고 뭐 다 했어. 그런데 안 했다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내가 화가 나지요. 그래서 기억에 해당하는 뉴턴의 운동법칙을 쓰시오. 봅시다. 팔에 회전 나왔다. 회전 이런 거 나오면은 뉴턴의 각 운동법칙 3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른 거 쓰면 다 틀려. 팔의 회전은 몸통의 시계 방향 토크를 발생시키고. B 봅시다. 팔이 어떻게 왔습니까? 팔이 밑에서부터 위로 반시계로 팔을 회전시키니까 몸통은 어떻게? 몸통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이게 뭐야? 이게 각반작용의 법칙 아닙니까? 각작용이 있으면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시계 방향으로 돌면 반시계 방향의 토크가 형성되는 걸 우린 뭐라 부른다? 각반작용의 법칙. 이게 각반작용의 법칙이라고. 이 각반작용의 법칙. 이거 틀렸다? 내 수업 안 들은 거야. 내 수업은 들었는데 공부를 안 한 거구나. 내가 가장 중요하게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걸 각가속도의 법칙으로 쓴다고? 제정신이냐 이거지. 저거 뭘 봐서 어디에서 각가속도의 법칙입니까? 저게.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날까? 왜 이렇게 흥분할까? 탈러스 역학 강의를 또 효과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 안 했을 것 같냐고 내가. 각가속도의 법칙은 뭐죠? 토크는 I 알파. 토크는 관성 모멘트에 뭘 일으킨다? 각가속도를 유발한다. 토크가 크면 각가속도가 빨라진다. 그러면 각가속도의 법칙이 되려 그러면 팔의 회전이 빠를수록 몸통의 각속도도 빨라진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야지. 그럼 왜 자꾸 대도 안 하는 각가속도의 법칙을 자꾸 물어보냐고 나한테. 나 대답도 안 했어.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내 강의를 수강한 사람이 아니다. 나 이거만큼 틀렸다 그러면 탈러스 역학 수강생 아니야. 수강했다 그래도 나 다 환불해서 다 쫓아내버릴 거야. 얼마나 화가 나든지. 이거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걸 틀리냐 이거야.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요거는 전부 다 제가 강의했던 거 다 나왔고, 그 다음에 가의 B와 C의 차이를 나의 밑줄 친 니은 디귿 측면에서 각각 서술할 것. 수직지면 반력 누가 더 클까? 수직지면 반력, 수직지면 반력. 이 문제도 어렵지 않아. 일단 니은은 어렵지 않아. 왜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서전트 점프를 할 건데 팔을 위로 들어 올리면서 점프를 할까? 팔을 내리면서 점프를 할까? 이거 학교 다닐 때 서전트 점프 테스트 안 했나? 체육 입시할 때 그 누구도 팔을 아래로 내리면서 서전트 점프 하진 않아요. 서전트 점프 하면서 전부 다 어떻게 해? 위에 뭘 쳐야 되잖아. 이렇게 탁 터치를 해야 되잖아. 그런 것도 있지만 팔을 내려버리면 무게중심이 낮아져가지고 높이 뛸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 서전 점프를 B 상황이 C 상황보다 높이 뛰니까 당연히 뭐 더 높을 거다? 지면 발력도 크지 않을까를 생각했어야지. 그래서 그냥 B를 썼으면 되는데 지면 발력은 B가 커요. 어떻게 되느냐? 자, 봅시다. 팔을 위로 들어 올려요. 팔을 위로 들어 올리면 상체는 어떻게 될까? 상체는 아래로 숙여집니다. 뭐에 의해서? 각작용, 각반작용. 각반작용의 원칙에 따라서, 법칙에 따라서 상체를 지면으로 누른다고. 상체를 눌러. 상체를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누를 거야. 그럼 지면 발력이 어떻게 될까? 커지지. 했었잖아, 아까. 어떤 물체를 손으로 눌러주면 어떻게 돼? 지면 발력은 커진다. 눌러주네. 자, 이번에 보겠습니다. 팔을 이번에 팔을 아래로 내리면 상체는 어떻게 될까? 상체는 각반작용에 의해서 상체는 위로 들리게 돼요. 위로 들려? 몸이 이렇게 빨리 위로 딱 들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 위로 들리게 되면 들어 올린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아까 물체를 여기서 줄 묻어넣어서 들어 올린 거랑 똑같지 않아요? 이게? 들어 올린 거. 이거 줄 있었잖아. 그러면 지면 발력은 어떻게 돼? 감소하죠. 누구에 비해서? B에 비해서. 확 줄어들어 버린다고. 그러니까 높게 뛸 수 있다 없다? 높게 뛰기가 어렵겠네. 자, 그래서 니은은 B가 크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디귿이에요. 저거를 어떻게 C가 빠르다고 썼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했대.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이런 게 있었잖아. 이렇게 해서 이게 신장성 수축, 신장성. 여기가 단축성 수축. 파워는 언제? 신장성 수축일 때 파워가 크다. 그 생각을 했대. 그래가지고 그러면 수축 속도는 C가 빠르다. 왜냐? 단축성으로 가면 파워가 줄어드니까. 그렇게 해서 수축 속도는 C가 빠르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건 그렇지 않아요. 수축 속도는 신장성으로 수축 속도가 빨라도 파워는 커집니다. 그죠? 이거 보세요. 속도가 빠를수록 파워는 커진다고. 단축성으로 갈수록 속도가 빠를수록 근력이 힘이 줄어들죠. 그죠? 파워는 커져. 근력, 여기에 힘이고, 여기가 속도잖아. 그래서 힘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게 안 맞거든. 이걸 통해가지고 답을 표현했다 그러면 그건 잘못한 거예요. 오개념입니다. 자, 이거는 왜 그렇게 되느냐. 스트레치 쇼트닝 사이클, 아까 봤잖아요. 근육을 신장성 수축한 다음에 단축성 수축으로 해야 근육의 탄성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이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상체를 앞으로 누릅니다. 상체를 누르면 대퇴는 어떻게 될게? 대퇴는 위로 이렇게 올라와요. 위로 올라온다고. 위로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 대퇴 근육이 신장성 수축을 합니다. 신장성 수축한 후에 단축성으로 뛰어 올라요. 이렇게. 그래서 근육의 수축 속도는 얘는 신장성 수축 후에 단축성으로 가요. 이 자세를 볼게요. 이 자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 팔을 밑으로 내리게 되면 상체가 먼저 위로 들려요. 상체가 들리면 대퇴는 어떻게 될까? 상체를 위로 들리면 대퇴는 다리가 펴지겠죠. 다리가 펴지기 때문에
신장성 수축할 타임은 안 줘요. 그냥 여기는 바로 단축성으로 갑니다. 바로 단축이 일어나죠. 얘는 신장성 수축 후 단축. 얘는 바로 단축성 수축. 늘어났다가 짧아지고 그냥 바로 짧아지고. 그럼 수축 속도는 누가 더 빠르다? B가 더 빠르다. B가 더 빠른 게 아니라 C가 더 빠르다. B는 느리고 C는 빠름. 주동근은 뭐다? 대퇴사두근에. 대퇴사두근이 신장성 수축 후 단축성 수축하고 B는 얘는 바로 단축성으로 하니까 대퇴사두근의 수축 속도는 누가 더 빠르다? C가 더 빠르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라고요. 좋다. 이것도 이런 개념을 약간 놓쳤다.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1점 치자. 마이너스 1점 할 건 뭐 있어? 아까 가속도 문제 마이너스 1점. 요거 점수를 어떻게 측정할지 모르겠는데 내 느낌으로는 얘가 4점짜리잖아요. 그러면 얘가 1점하고 얘가 1점하고 요거 1점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어떻게 채점했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디귿은 틀릴 수도 있었다 치자. 그럼 마이너스 2점이라 보자.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 딱 보는 순간 나는 충격에 휩싸였지. 역학이 아닌 게 하나 나왔네? 이거 역학 아니잖아. 팝스가 역학에서 하는 거예요? 팝스가 역학이야? 팝스는 생리학입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냐고? 내가 팝스 저 개발할 때 대학원생이었거든. 내가 완전 열받았거든. 왜 나보고 이런 거 하라고. 그 당시 저게 아마 2009년도인가 10년도인가 그때 시행이 됐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체력장을 했어요. 근데 체력장보다 좀 더 뭐 체계적이고 학습이 어떻게 되는 그런 시스템 만들래. 그래서 만들어야지 어떻게. 까라면 까는 거지. 나의 진짜 대학원 생활은 정말 그 당시 여자친구가 지금 와이프인데 그 당시 여자친구는 지금 현 저 와이프는 제가 개고생하는 걸 보고 참 안타까워했죠. 그죠? 이건 완전 인권 유린이었습니다. 그렇게 대학원생 생활을 했었어요. 막 아침부터 나가서 막 그냥 오만 거 다 그냥 오만 일 다 하고. 그래서 제가 한때 이 PAPS 만든 거 팝스 만든다고 여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만든 게 뭐냐? 사실은 심폐지구력,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체구성, 인체 비율 요 5개를 뭐라고 부른다? 건강체력이라고 부르고 민순평, 민첩성, 순발력, 평행성은 운동체력이라고 그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사를 넣었더만은 지금 보니까 대충 보니까 이거는 하고 여기서는 민첩성은 하나? 왕복 달리기? 10m 왕복 달리기? 순발력 테스트 하는 것 같더라고. 순발력은 서전스 점프랑 50m 대시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50m 대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제자리 멀리뛰기. 제자리 멀리뛰기랑 50m 대시를 하나? 사실 50m 대시는 50m 전력 질주는 그건 축구 선수들이 주로 많이 해요. 어쨌든 뭐 이런 식이 있었다. 그래서 팝스는 생리학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이거 역학 문제 아님. 근데 답은 알려줄 수 있음. 기억에 해당되는 것은 뭐다? 기억에 해당되는 것은 앉아 상체 앞으로 굽히기. 저는 이걸 좌전굴이라고 하거든요. 전 앞으로 굽히기. 저거랑 같은 말이지. 뭔 소리야. 그러면 이거 원래 최전굴도 있습니다. 최전굴을 왜 안 했을까? 최전굴을 하면 그때도 제가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최전굴로 하면 왜 위험할까? 이거는 무게중심이 높다. 잘못하면 앞으로 꼬꾸라진다. 그래서 부상의 위험이 있다. 그래서 좌전굴을 해야 된다. 앉아 상체 앞으로 굽히기. 그게 답이었어요. 뭐 쉬웠지. 근데 생리학 문제지. 역학 문제는 절대 아니야. 이건 내가 가르쳐준 게 안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저건 가르쳐 줄 수가 없었어. 왜냐? 역학이 아니기 때문에. 역학이 아니었습니다. 자, 가에서 미축치인 수축으로 발생하는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의 움직임. 그죠? 대퇴 뒷다리, 햄스트링의 수축. 즉 햄스트링이 주동근을 작용하면 뭐 어떻게 되느냐?
과연 시험 내가 강의했던 거에서 없었을까? 이거 과제였어요. 한번 보세요. 스쿼트시 고관절, 무릎 관절, 발목 관절의 주동근 찾기, 풀업, 턱걸이 할 때의 경관절, 주관절 중심의 주동근 찾기, 이거 했단 말이에요. 이거 하면서 이거 진짜 오답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엉덩관절의 주동근이 뭐냐? 대둔근이에요. 스쿼트 할 때. 밑에서도 위로 올라갈 때 주동근이거든요. 그래서 주동근 찾을 건데 대둔근과 햄스트링이 뭐다? 고관절 중심의 주동근이에요. 햄스트링은 고관절 중심으로 올 때 고관절의 신전, 그 다음에 슬관절의 굴곡, 이거 했단 말이야. 완벽하게 적중했지. 이거 과제했던 사람들은 이거 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봐봐. 저거 니은 햄스트링의 수축으로 발생한 엉덩관절은 뭐? 신전. 무릎관절은 뭐? 굴곡. 틀릴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나에서 비자세의 저항력 모멘트. 참 이상하게 적어놨어. 저항력 모멘텀이 뭐냐 그냥. 역은 빼고 저항 모멘텀을 A 자세와 비교해 쓰고 B 자세에게 여기가 축이죠? 축에서부터 여기 중력이 작용하는 무게중심,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죠? 요만큼이 떨어져 있어요. 여기는 뭐라 불러? 여기 모멘텀이잖아. 모멘텀이 누가 더 크다? B 자세가 더 크죠. 다의 그림에서 디귿에서 토크의 합, 알짜 토크의 합을 서술하시오. 그러니까 알짜 토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서술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오답이냐 아니냐 그러는데, 아니 토크 합을 구하라고 했어 누가? 구하라고 안 했어. 구하라고 했으면 오답이야. 오개념이야. 문제 잘못 만든 거야. 그런데 알짜 힘이 어떻게 되는지를 서술해보라 했잖아. 그러면 이거 탈러스 역학에서 안 했을까? 토크의 원인과 결과 이거 다 했어. 토크는 왜 생긴다고? 모멘트 암에 힘이 작용해서 회전력이 생기는 거고, 요것도 했어. 핸드폰을 두고 여기에 무게 중심이야. 중심으로 작용하면 핸드폰은 선운동합니다. 그런데 무게 중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을 밀면 핸드폰이 돌아가요. 좀 많이 떨어진 곳에서 밀면 모멘텀이 커져가서 핸드폰이 더 빠르게 돌아가요. 이거 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토크의 방향 진짜 중요하다고. 토크는 회전 운동인데 우리가 반시계 방향을 뭐로 잡았다고? 플러스. 시계 방향을 뭐로 잡기로 했다고? 마이너스. 이거 약속이라고. 약속. 너와 나의 약속. 우리 모두의 약속. 아시겠어요? 뉴턴의 제1법칙은 뭐라고? 선운동 제1법칙은 뉴턴의 제1법칙은 관성의 법칙이야. 약속했어. 제2법칙은 뭐라고? 가속도의 법칙이야. 제3법칙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야. 이렇게 약속을 다 정해두었다고요. 다시 반시계 방향은 뭐라고? 플러스를 표시하자. 시계 방향은 뭐라고? 마이너스를 표시하자. 모의고사에서 그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방향을 반시계 방향을 마이너스 표기한다. 그런 문제가 나오면 그거 완전히 심각한 오류라고. 그럼 그렇게 내면 절대 안 된다고. 이렇게 딱 얘기했잖아요. 제가 방향 얼마나 많이 강조했습니까? 시계 방향을 반시계 방향을 양으로 표시한다? 얼마나 얘기 많이 했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봅시다. 모멘텀은 끝났어. 모멘텀은 B가 커. 그래서 이 자세로 물구나무 서기 하면 잘 안 된다. 물구나무 서기 하려면 손 짚은 곳으로 바짝 다가와야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무릎이 구부러져 있어서 발을 지면 차고 하면 알짜토크가 커져가지고 어떻게 돼? 뒤로 넘어가 버린다고. 핸드 스프링이 돼버린다니까. 그죠? 그러면 디귿에서 알짜토크의 합을 어떻게 서술하실까? 어떻게 서술하면 되죠? 시계 방향하고 괄호 열고 뭐 이렇게 표시하면 되지. 여기는 반시계는 양이니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그럼 끝이지. 끝.
알짜 힘이 작용해서 어떻게? 토크가 작용하면, 알짜 토크가 작용하면, 알짜 토크는 합성 토크예요. 합산 토크가 작용하면 이 사람 어떻게 돼? 시계 방향 돌아가 버리잖아. 그러면 여기서 알짜 토크는 0이다. 이런 표현 쓰면 돼, 안 돼? 알짜 토크가 0이면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사실은 역학이 이번에 9점 나왔는데 가속도 하나 틀리고 수축 쪽도 하나 틀려서 7점 받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8점은 충분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9점 중에 8점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 9점 중에 8점은 충분히 받을 수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 6점 나왔다, 5점 나왔다, 4점 나왔다, 공부 안 한 거예요. 내가 가르쳐 주지 않은 거는, 이번에 가르쳐 주지 않은 거는 팝스밖에 없었어. 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근거도 다 됐잖아. 그죠? 자,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탈러스 역학을 수강하고 난 다음에 충실히 공부합시다. 공부하지 않을 거면 아예 수강도 하지 마시고요.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봐요. 공부 안 하고 그냥 내 강의만 보고, 뭐 유튜브도 아니고 내 강의가 재밌어, 재미도 별로 없어, 뭐 유튜브야? 그냥 뭐 틀어놓고 딴짓하면서 그냥 나 탈러스 역학 수강했으니까 뭐 역학 잘 받겠지.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을 보고 탈러스 역학을 수강할지 안 할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안 들어도 됩니다. 뭐. 자, 어쨌든 수강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바로 탈러스 역학 1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